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순금 한 돈짜리 돌반지가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60만 원. 예. 이렇게 금값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황금 박쥐상인데요. 한 평에 있는. 네, 한 평에 있는 높이 2m짜리 박쥐 5마리가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예, 돈 벌었다는 뉴스가 항상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제작 당시 27억이었는데 지금 금값이 상승하면서 261억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오, 10배가 됐네요. 네, 이렇게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거듭난 황금박쥐상을 제작했던, 직접 기획했던 이석형 전 한평 군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당시 군수. 당시 군수입니다. 그때 비판 엄청 거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굉장히 많았고 요즘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선 무조건 비난이 이제 동반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가 혈세 있죠. 낭비라고. 혈세 예. 낭비다. 예. 그런데 당시에도 27억을 들여서 금으로 만든 박쥐를 만들겠다라고 하니 이제 가는 곳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석형 전 한평 군수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금박쥐 만든다고 또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그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 아이템 자체가 뭐냐. 그 어떤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그걸 살려냈을 때. 심지어 저놈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항상 그 선거직들은 그 반대 세력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저를 갖다가 막 입에 못 담는 저한테 뭐 조소도 하고 했지만은 네. 저는 용기가 났어요. 야, 이건 성공할 수 있다. 아, 근데 네. 왜 황금박쥐였을까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네,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다라는 건데 사실 한평이 그동안 산무의 고장이다라고 불려오면서 산무? 산무에 천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이 전무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걸로 한평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 한평 고산봉에서 서식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99년부터 발견이 돼서 꾸준히 개체수가 늘었는데 2004년에 162마리였거든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포유동물 1호 그리고 천연기념물 452호였는데 네. 한편으로는 우려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천연기념물 혹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일 경우에는 환경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황금박쥐를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으로 황금박쥐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계기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수익 창출이 되면 다시 거기에 한원 사업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만이 스스로 주민들이 야 우리가 황금박쥐를 지켜내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모아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야 황금박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자. 아, 그게 이제 이런 그 발상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네. 혹시 금값 오른다 이런 계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아, 오른다고? 합니다. 오. 잘 만들어서 후손한테 물려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제 오늘날 금값 상승과 더불어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재테크를 성공했다. 뭐 이야 이게 투자가 되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성견지명이었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2004년 금값이 돈당 4만 원일 때 브릭스 국가들이 막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목걸이 하나씩만 중국 인구가 목에 걸어도 세계 금은 풍기현상으로 금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재테크 개념으로 봐도 이건 손해가 없다. 하면서 이제 의회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가서 설득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금값이 오를 때마다 이제 한평에 이 황금박쥐상이 계속 뉴스를 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그렇게 매년 보도가 될 때마다 언론사와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린다고 합니다. 오. 또 황금박쥐가 청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그 3분의 1 정도 개체수가 서식을 한다라고 알려지면서 한 평에? 네, 한 평에만.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렇게 몰리냐라고 하면서 또 관광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동안 사실상 이 조형물을 제작하고 나서 한동안은 욕을 많이 들었던 그런 지자체였습니다. 이게 다 황금박쥐상 때문이다라던가 뭐 저걸 팔아서 살림살이에 보태라라는 그런 민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20년 만에 빛을 발했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광객 유입 효과도 꽤 있나 보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 숫자로 증명이 됐는데요. 예. 더군다나 그동안 작년까지는 축제 기간에만 2주 동안 이제 개방을 했었는데 작년 4월에 위치를 이동하면서 매일 누구나 상시 개방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황금박쥐상을. 네. 예. 특히 나비 축제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0월까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위치를 이동하면서 5월에 10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5배 늘었네요. 네. 예. 또 상시 개방 전인 그 2023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관광객이 4만 명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황금박쥐가 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했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금값이 상승할 때마다 주목을 받고 또 재평가를 받는 것도 좋지만 네. 그만큼 청정 지역이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해왔습니다. 아무튼 근데 팔아갖고 현금화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쓸데없는 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